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상하지만 아주 위로가 되는 사실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한 실수, 내가 입은 옷, 내가 어색하게 웃었던 순간, 내가 괜히 이상하게 말한 것 같은 그 장면? 우리는 밤새 떠올리며 괴로워하지만 남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몇 초짜리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몇 초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시작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접어둡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괜히 나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상상의 관객들 앞에서 혼자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자존감 수업들이 존재하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남들 눈치 보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남들과 조금 달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책을 읽고, 그런 말을 듣고 나서도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남 눈치 너무 보지 말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패해도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이상하게 다시 작아집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도 생각이 많아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다가도 괜히 멈칫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시선 때문에 너무 많은 가능성을 접어둡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뭘 하든 세상이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사람들이 내 실수와 부족함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사회적 시선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약한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그동안 접어두었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조금씩 펼쳐볼 용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쉽게 말해 자존감 수업의 과학적 해설 버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내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까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이런 걱정들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스꽝스럽게 보지 않을까? 내가 긴장한 걸 눈치채지 않았을까? 내가 한 말이 너무 바보 같았던 건 아닐까? 그런데 사실 이런 자의식 과잉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무리에서 배제된다는 건 과거에는 실제 생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도록 진화했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지, 내가 혹시 집단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자주, 너무 과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마치 무대 위 조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부러 눈에 띄는 티셔츠를 입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은 티셔츠를 알아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티셔츠를 기억한 사람은 참가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크게 의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누군가 내 실수를 봤다고 해도 그 사람은 몇 분 뒤 자기 할 일, 자기 걱정, 자기 문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밤새 이불을 차며 떠올리는 실수도 타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간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래 보지 않는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심하게 검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중요한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해석을 붙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으로 보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드백으로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방식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먼저 생기고 그 감정에 따라 생각이 따라온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몸의 반응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함께 작용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불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설렘일 수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공포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기대감이 됩니다. 즉, 우리의 뇌는 몸의 반응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불안이야. 이건 긴장이야. 이건 내가 망했다는 신호야.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감정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나쁜 평가 하나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나라는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말을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10개보다 나쁜 말 하나가 더 오래 남습니다. 칭찬은 잠깐 기분 좋고 끝나는데 비난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마치 작은 바이러스처럼 내 안에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덮어쓰기 시작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나? 내가 괜히 나섰나?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나의 전부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짧은 평가가 내가 살아온 시간과 노력과 가능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용기는 결국 내 안의 시선에서 나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족쇄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가장 오래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담감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표를 크게 잡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을 해야 한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반드시 크게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너무 강한 부담감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할수록 오히려 몸과 마음이 굳어버리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시험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머리가 하얘지고, 발표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말이 꼬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시작조차 어려워집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잘하던 것도 흔들리는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연습 때는 잘하던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드시 1등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일단 3등 안에는 들어가 보자라는 마음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3등을 노린다는 말은 대충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일찍부터 패배를 인정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가기 위해 부담감을 현실적으로 조절하자는 뜻입니다.
너무 큰 목표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도전 가능한 목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10분만 해보자는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인생을 바꾸자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만 정리하자는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지만 일단 해보자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작은 성취는 뇌에 승리의 감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감은 다음 행동을 쉽게 만듭니다. 한번 해보니 별일 아니네? 생각보다 괜찮네. 나도 할 수 있네? 이 감각이 쌓이면 자신감이 됩니다. 자신감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과 작은 성취가 반복될 때 우리의 뇌는 서서히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에서 나는 해보는 사람으로.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에서 나는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으로. 결국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결심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목표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질 때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다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겠다고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더라도 오늘은 한마디만 더 해보기. 실패가 두렵더라도 오늘은 10분만 시작해보기.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결과물을 하나 남겨보기. 자존감은 생각보다 행동을 통해 자랍니다. 내가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하지만 사실 남들은 나를 그렇게 오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너무 크게 상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패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갑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평가 하나에 나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을 가장 오래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은 신경을 꺼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평가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내가 나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데려가려는 것, 그게 진짜 자존감에 가까운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생각은 삶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도구이며 시선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감정은 감정일 뿐이며 타인의 평가는 타인의 평가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의 전부로 착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남 눈치 한번 덜 보는 것, 오늘 나를 비난하는 생각을 한번 멈춰보는 것,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큰 깨달음이 아니라 나를 덜 괴롭히는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덜 신경 써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오래 보지 않고 실패는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으며 나는 생각보다 다시 시작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남의 시선에 주눅들 필요 없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내가 만든 상상의 관객들 앞에서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명을 조금 꺼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내야 하는 하루들의 연속이니까요. 오늘의 생각 정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의 핸들을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오는 하루가 되셨습니다.